안녕하세요. 힐링맨 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힐링 잘 하셨나요? 제 방송이 시를 들려드리고 전시회, 여행, 맛집 한 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틈틈이 공부하며 한 단계 한 단계 탑을 쌓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힐링맨 정은 단 한 채널, 저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니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점점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튜브 상에서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고요. 바쁜 일상과 복잡한 일들 속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분야, 관심, 취미 등으로 유튜브를 만나보고 배우고 그리고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즐거움, 그리고 기쁨, 여유를 느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힐링이겠죠. 저 힐링맨 정 여러 가지 컨텐츠로 다양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함없고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여기 보이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걱정 버리기 연습.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좀 많거든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렌다 쇼샤나입니다. 치유심리학자이고 30년간 심리치료를 했고요. 500회 이상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저자일 것 같죠? 그 외에도 다른 책으로 마음에 부를 거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선택하라.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없는 인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책을 펼쳐들었다면 당신은 필시 걱정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주변에 걱정병 환자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걱정은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신을 제한한다고. 걱정이 당신의 인생을 먹어치우기 전에 어서 걱정과 결별하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연필로 표시는 해놨는데 이거는 깨끗이 나중에 지우려고 해요. 옷 쪽도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또 눈치가 빠르기에 걱정도 많다. 미리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왔어요 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걱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걱정과 상관없는 일어날 일을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인생의 별일이란 게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별일이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경제 변동으로 투자와 저축을 몽땅 잃거나 홍수나 지진, 화재, 전쟁, 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처럼 불가피한 요소와 관련해 개인은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타인의 마음 또한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저자는 걱정과 결별하기 위해서 7가지 마음의 열쇠를 소개한다. 7가지 조언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적 평화를 찾는 마음 수련과 관련이 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생이란 여정 곳곳에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 같은 어두움을 만날 때마다 내면의 빛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프롤로그 이야기였고요. 이 책의 순서는 1장에서는 걱정이 인생을 먹어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2장에서는 걱정의 5가지 얼굴, 그리고 3장에서는 걱정과 결별하기 위한 7가지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었던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걱정과 고민의 차이, 뿌리부터 다르다. 고민의 출발점은 사고, 즉 생각이다. 생각은 인간을 동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드는 우리의 뇌의 작용이다. 사고하는 인간은 자연히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수많은 모순을 발견한다. 그리고 모순에 관해 깊이 생각할수록 고뇌에 빠져든다. 불안의 상상력이 발휘된 결과 싫지 않은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머릿속을 잠식한다. 걱정을 털어내려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건 그것이 불안이라는 본능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걱정은 불안이 생각을 만나 부풀려진 결과이다. 걱정의 5가지 얼굴. 첫 번째 얼굴. 걱정은 망상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인 심리학자 어니 첼린스키는 그의 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우리가 아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하다.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다. 두 번째 얼굴, 걱정은 집착이다.
떠돌이 도둑 3명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은 가난한 데다 마침 흉년이 들어 곡식 한 톨 찾아보기 어려웠다. 2명이 마을을 떠나려는 찰나 다른 1명이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묻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걱정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가리키는 2집을 찾아가니 한 집은 어린아이가 병들어 있었고 다른 한 집은 딱히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 집이었다. 도둑이 2번째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밤에 이 집을 털자. 그 말을 듣고 2명이 따라 그 집 담을 넘어 과연 집안 구석 뒷방에 식량과 보물들이 있었다. 겉보기엔 다른 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어찌 이 집에만 보물이 있을 것을 알았나? 라고 2 사람이 물으니 나머지 1명이 답하였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 법이지.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명하다. 소유욕과 집착이 클수록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3번째 얼굴, 걱정은 한계이다.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처럼 근심, 걱정, 불안 같은 상자에 자신을 가둬버리면 상자 밖에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은 결코 알 수 없다. 4번째 얼굴, 걱정은 게으름이다. 걱정은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게끔 만든다.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결국 걱정을 핑계 삼아 오늘 할 일을 미루게 되어버린다. 5번째 얼굴, 걱정은 불신이다. 걱정 많은 사람 중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제대로 해낼지 모르겠으니 염려되고 내 운명을 믿을 수 없으니 그 또한 근심이다.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한 가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앞으로 말하겠지만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완벽한 망상이다. 그러나 그런 망상에 젖은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데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이는 걱정의 악순환을 낳는다. 한편 타인에 대한 불신 역시 걱정의 요인이 된다. 경쟁과 대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두려워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 걱정은 심해지면 증오나 분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왜 걱정에 사로잡히는가? 어린 시절 들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우리 머릿속에 걱정이라는 알을 낳는 거위들이 있다고 해보자. 미래, 사랑, 관계, 상실, 죽음 등. 이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이고 뚜렷하며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크든 작든 걱정을 낳는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강은 삶에 비유할 수 있다. 인생은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그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는 매번 다르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산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거나 절친했던 관계에 소원해지거나 신체에 변화가 생기거나 재산에 큰 변동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 당황하며 심지어는 모욕감이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불안이란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란 위험한 것이며 익숙한 과거와 현재를 고수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 옛것이 옳고 새로운 것은 틀리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위험하다. 정체된 것은 고여서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키며 삶의 발전을 가져올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다. 아이가 앉은 다음에 기어가고 기어간 다음에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처럼 변화가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없다. 변화는 상실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망상에 불과하다. 변화는 상실과 같지 않다. 걱정은 어떻게 인생을 지배하는가? 불안 요소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앞서도 말했듯이 불안, 공포,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고가 더해지면 결국 부정적인 공상으로 부풀어 오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평안을 깨트리고 만다. 불안은 반복 강박을 좋아한다. 불안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회, 인종,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 밖에 다른 것, 즉 변화를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타인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사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추측하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보복이 돌아오지 않을지 이상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에 빠져들므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유혹한다. 우리는 불안을 너무 모른다. 맹수를 눈앞에 마주하고서 그제서야 도망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인간은 위험을 예감하는 본능을 부여받는 것이다. 불안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요소이다. 대개의 동물은 눈앞의 천적에 겁을 먹는다. 그에 비해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불안을 느낀다. 닥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안전을 깨트릴 미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물과 간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흐려진다. 몸과 정신은 빠른 속도로 마비되고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걱정이 힘이 센 이유. 이것이 걱정의 정체이다. 걱정은 생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그것의 뿌리는 불안이다. 그 기저에 불안이라는 생존 본능이 있기에 걱정이 그렇게 힘이 센 것이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봤자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면 깊숙한 곳에 불안을 잠재우는 한편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의 요소들, 집착,
망상, 경쟁심, 증오, 완벽주의 등 삭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